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극인의 상충곡 수업하기 전에 개념학습으로 이어지는 시간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정극인의 상충곡 자세히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이거는 그 전반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극인은 어떤 사람이냐? 조선 전기 문신입니다. 이거 학자고 단종이 이제 왕위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서 제자를 키우는 일에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태인에 머물면서 지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 가사의 효시다. 이거 효시라는 건 최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빈낙도가 주제입니다. 안빈낙도. 안빈낙도라는 것은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지만 즐겁게 여긴다. 그리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문체입니다. 우아미가 있어요. 우아미. 또 후대의 가사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송순의 면항정과 정철의 성산별곡으로 계보가 이어지면서 강호가도의 시풍을 형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아주 의미 깊은 사람입니다. 또 시적하다가 처한 상황이 뭐냐? 자연 속에서 봄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충곡 할 때 춘이 봄이죠. 이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그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부분 봅니다. 이제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하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송나무 대나무 그 숲속 사이에 풍월주인이 되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거 중요합니다. 자부심. 아셨죠? 시험에 잘 나와요. 풍월주인이 되었다. 미칠까 못 미칠까.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해도 자부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릉에 가깝다. 저 들판이 바로 그곳이냐라고 하거든요. 이거 바로 뭡니까? 자신이 있는 이 자연 속의 이 산 속의 공간을요. 이상적인 공간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요. 단표누왕의 헛된 생각 아니하니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 말 안 들었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안빈낙도한 삶의 태도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만족감, 안분지족이란 말이 그냥 안분 같은 말입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아셨죠?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보시면요. 홍진에 묻힌 분내 살림에 묻혀 있어. 이건 대조입니다. 대조. 홍진과 살림은 세속과 탈속, 세속과 탈속의 경지, 대조적 의미입니다. 수풀에 우는 새, 봄 기운을 못 내 겨워, 감정이입이란 말, 본문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세히. 이바이오뚜라 산수경 가자꾸나 하면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맞죠?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건 아니지만 청자를 설정하면서 말을 건네는 그런 방식을 차용했다는 거. 청양은 맑은 향기는 술잔에 떨어지고 이 말일까? 후각과 시각이 나왔죠. 근데 이제 후각을 마치 시각에 의존해서 표현했죠. 이게 바로 이제 공감각이라는 겁니다. 공감각 아셨죠? 꼭 아셔야 돼요. 감각의 전이 이 후각이라는 감각이 다른 새로운 감각으로 전이 됐잖아요. 한번 굴러서 바뀌었죠. 이게 이제 공감각입니다. 그냥 단순 나열이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표현의 어떤 참된 어떤 그 진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아주 그 시적인 거잖아요. 이 공감각이.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다. 부기 공명이 날거리인데 내가 거리는 게 아니야. 이게 주객전도라는 거예요. 주객전도. 주어와 객체가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세속적인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표현 방식인 겁니다. 강조하려는 거예요. 뭐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주객전도의 표현을 쓴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상 특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은요,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이제 전개가 되고요. 시선, 바라보는 대상의 그 눈의 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의 공간, 그렇죠? 화자의 공간이 이동합니다. 또 시간에 따라도 이동이 됩니다. 시간, 특히 시간이요. 시비의 정자, 시냇가 봉두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좀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세와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부터 점차 탈속의 경계로 이제 공간을 확대한다 이렇게 이러한 의미 탈속, 속세를 벗어나는 겁니다. 속세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시비정자, 시냇가, 봉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자의 시선의 이동도 되고 시간의 이동도 되는 겁니다. 특히 공간의 이동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의 갈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사의 갈래를 보면요. 등장 배경이 고려말 경기체가 쇠퇴하고
시조가 형태를 갖춰갈 무렵을 전후해서요 나타난 문학 장르입니다. 그리고 산문 정신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고요. 조선 초에 이르면서 본격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시조와 함께 사대부 사이에서 널리 창작된 겁니다. 그 형식은요 3, 4조, 4, 4조가 기본입니다. 세 글자, 네 글자 뭐 이런 식으로 4음보 거의 시조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죠. 연속체, 율문, 행해수의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네, 그래서 길이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조선 전기의 가사의 길이는 짧고 마지막 낙고, 마지막 낙고라는 것은 우리 시조의 종장처럼 세 글자 있었죠. 왜? 암호타, 뭐 감탄사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처럼 3543의 음수를 지녀요.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돼. 이게 바로 뭐다? 전격가사다. 그래서 전격가사란 말은 학교 시험에 선생님이 많이 봤습니다.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이 전격가사라는 말을. 제가 학생들 많이 틀린 걸 봤습니다. 이 주관식에서. 이 전격가사 반드시 알아요. 전격가사가 뭐다? 시조의 종장처럼 3543의 음수를 지니면서 끝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변형이 됐다는 변격가사예요. 변격가사. 아셨죠? 조선 후기에 수천 행에 이르는 장편가사가 보이며 낙고의 음수율에 제한을 받지 않는 변격가사가 많다. 후기에는 변격, 초기에는 정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가사와 이제 후기가사를 비교해 볼게요. 전기가사는 시기는 이제 이 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전까지고요. 후기가사는 이제 이 어떤 그 두 전쟁, 양난 이후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경계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학사당도 어때요? 비슷하죠. 전기가사, 후기가사.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이 전기에는 정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고요. 양반 사대부들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후기는 어때요? 전쟁으로 피폐됐죠, 나라가.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가사의 작자층이 이제는 확대됩니다. 확대되고 이 전기 가사의 형식이 많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경향들의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가층도 보면 양반 사대부 중심이고요. 전기 가사는 또 자신들의 생활 체험, 이념에 따라 소재를 선택하잖아요. 뭐 강호가도가 대표적이죠. 강호한정, 유배, 은일, 충신연군, 교훈 이렇게 유교적인 장면, 그렇죠? 근데 후기는 뭡니까? 평민이 이제 주인공이 많고요. 이제 무명씨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안 알려졌다는 거고 여성 작가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작가층이 확대되고요.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확대 생산됩니다. 그래서 전쟁, 사회현실 비판, 일상생활, 남녀간의 사랑 등 어떤 일상생활사 그리고 사회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아주 솔직하게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전기가사는 어때요?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 상호간 중심이고요. 상호간 작품에 영향을 끼칩니다. 상충곡, 매낭정과 성산묘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근데 후기가사는 어때요? 서민가사, 내방은 이제 그 여인의 노래예요. 기행가사, 개화가사 이렇게 다양하게 양식이 바뀌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형태는 어때요? 전기는 후기가사에 비해 굉장히 짧아요. 가창, 노래 위주의 가사고요. 정격 가사가 많습니다. 후기는 어때요? 변격 가사가 많습니다. 서두에 산문적 사설을 많이 들어갑니다. 산문화 경향을 받아요. 사설 시조처럼요. 또 장형 가사들이 많습니다. 일동장형가처럼 굉장히 길어요. 분장이라는 것은 이제 연을 나누듯이 나눠서 하는 거야. 농가월령가 1월, 2월령, 3월령, 뭐 4월령 이렇게 해서 분장형 가사. 개화기 가사의 가창, 4사조 후렴구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생기는 그러한 후기 가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호가도라는 말을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이 강호가도라는 건 뭐냐? 조선 시대 시가문학의 자연의 귀라는 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삶을 예찬하자. 우리 상춘곡도 그랬죠.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이런 문학상의 이 사조, 이런 작품 경향을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강호가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조의 많은 사대부들이 사화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벼슬을 하기보다는 그쵸 고향에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돌아가서 유유자적한 삶을 함으로써 자신의 그 일신, 자기의 어떤 몸과 가문, 그렇죠? 가문을 중시하잖아요. 안전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화 당장을 피해서 자연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가 강호가도를 형성하게 된 배경이다라는 거. 그래서 강호가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충곡을 들어가기 전에 가사의 갈래와 상충곡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을 지금 요약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의를 연달아 잘 보셔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